네, 뽀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욱입니다. 오늘은 K리그 여러 경기들 중에서 6라운드 여러 경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토요일날 열린 경기, 전북과 인천의 경기 후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울산은 상주에게 1대0으로 이겼고, 대구와 성남은 1대1로 비겼고요. 그리고 서울은 경남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좀 예측대로 경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오늘 초점 맞출 경기는 전북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예,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문선민 선수가 친정팀 인천을 상대로 선발 출전한다는 거. 전북에서 계속 이제 교체로만 나왔었는데 드디어 선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주목이 됐었고, 또 앞선 경기에서 선발 풀타임 출전했었던 꽁푸엉 선수가 이번에 또다시 2경기 연속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인천이 그 무고사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꽁푸엉의 위치가 어딜지 좀 궁금했었는데 원톱으로 나왔어요. 꽁푸엉 원톱을 내세웠던 안데르센 감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오늘 어떤 쪽이 좀 더 주목을 받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뭐 결과적으로 따지면 문선민 선수를 낸 전북이 완승을 했습니다. 2대0으로 승리를 했고, 특히 이 문선민 선수가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친정팀 인천을 상대로 한 번 매겼죠? 매겼죠? 네, 매겼습니다. 문선민 선수 하면은 이제 골 넣고 관제탑 세레모니 하는 것이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데, 아무래도 친정팀 상대다 보니까 골을 넣고 굉장히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인천은 그 뒤로도 찬스가 없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많이 고전했습니다. 상대 수비벽을 뚫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느꼈었고, 아무래도 무고사가 없는 상황에서 꽁푸엉이 혼자 원톱을 보다 보니까, 꽁푸엉, 그러니까 뭐 무고사 같은 경우에는 띄워주면은 뭐 골을 못 넣더라도 본인이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거나 문전에서의 위협적인 움직임으로 수비진들을 좀 끌어당기는 역할도 했었는데, 오늘 꽁푸엉 선수는 뭐 이도저도 아니었죠. 뭐 본인에게 볼 연결 자체도 잘 안 됐습니다만, 이 꽁푸엉의 움직임 자체도 중앙에 많이 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패스를 유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좀 움직여준다거나, 혹은 상대와의 어떤 경합 상황에서 자리를 지켜준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좀 그렇게 수월하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인천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뭐 꽁퐁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팀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에서 어떤 좀 활기를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 스트라이커 입장에서는 뭐 책임이 없다고만은 볼 수 없겠죠. 어, 인천이 또 아쉬웠던 부분은 이 경기 운영의 묘도 좀 부족했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1대0 상황과 2대0 상황은 강팀을 상대하는 약팀에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원정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후반 시작하자마자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서, 또 수비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그 이문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프리킥을 얻은 전북이 그 프리킥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김신욱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전북 상대로, 더군다나 인천이 최근에 공수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추가 실점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 경기를 따라잡기 급급한, 정상적인 어떤 안정된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근데 경기라는 게 그 실수가 적은 팀이 이기는 거고 실수가 없을 수 없지만, 그지 불필요한, 그러니까 굳이 파울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가 위협적으로 볼을 소유하거나 공격적인 위치로 볼을 전달하기 어려운 위치였기 때문에 지켜주거나 밀어내기만 해도 되는 상황에서 파울을 하면서 프리킥을 준 것,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쌓여가지고 결국 팀이 승점을 잃게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인천이 경기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중위권 위로 올라가기에 좀 아쉬운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단면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들었습니다. 전북은 다음 주 이제 우라와레즈 ACL 원정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출신의 호주 국가대표 출신 선수 이비니 선수가 오늘 데뷔전을 치렀고요. 뭐 중간에 부상이 있어서 로페즈하고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뭐 최철순이나 뭐 이동국이나 뭐 이런 여러 선수들이 그 아예 명단에서 이제 배제가 되면서 우라와레즈 원정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북이 최근에 흐름이 좀 안 좋았어요. 부리람한테 원정 가서 졌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강원한테 졌고 오면서 그리고 이 경남을 상대로 해서도 0대 3으로 이기고 있다가 이제 따라잡히면서 승점을 계속 놓쳐왔기 때문에 이 인천전이 되게 좀 중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테이션을 안 돌릴 수가 없었는데 인천이 좀, 네, 좀 시원찮은 경기를 보이면서 전북에 좀 고민을 많이 덜어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전북은 전북인고 오늘은 좀 제가 인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인천이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오늘까지 4연패고요. 남은 앞으로 다가올 경기들도 울산하고 서울입니다. 지금 울산, 서울이 K리그에서 제일 지금 분위기가 좋은 팀들이잖아요. 자칫하면 6연패까지 갈 수가 있고 정말 죽음의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선 경기에서 대구 상대로 한 골도 못 넣고 3대 0으로 졌고 이번 경기에서도 전북 상대로 아무리 전북이 뭐 강하다고 합니다만 이렇다 할 만한 득점 찬스를 만들지 못하면서 0대 2로 졌기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준재, 뭐 무고사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 또 지난 시즌에 팀의 주축이었던 아길라르와 문선민이 빠진 공백을 지금 전혀 못 메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선민 선수, 그러니까 무고사에게 공격 루트가 너무 집중이 되는 구조인데 무고사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지난 시즌에는 그런 부분들을 문선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풀어주면서 본인도 골을 많이 넣었고 무고사에게 쏠리는 수비의 견제도 많이 좀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인천의 강점이었었는데 지금 뭐 그 자리에 대체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 뭐 꽁푸엉 스타일은 다르긴 합니다만 꽁푸엉도 아직까지 공격 쪽에서 그런 유의미한 어떤 기여를 못 보여주고 있고요. 김보섭 선수하고 이제 허용준 선수를 전남에서 데리고 오면서 좀 보강을 했고 김보섭은 지난 시즌에 가능성이 있던 선수인데 이 두 선수 역시도 지금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제대로 이겨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출발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좀 4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지금 이제 일요일에 있을 제주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최하위까지 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놓이게 됐고요. 전 또 하마드한테 좀 기대를 했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스웨덴 국가대표 출신의 이라크 국가대표인데 북유럽에서 경험도 많이 쌓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길라르의 어떤 공백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길라르는 후방에서 아주 킬패스를 찔러주면서 무고서하고 문선민을 살리는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하마드는 본인이 볼을 좀 갖고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로 보입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아직까지 팀에 적응도 좀 하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공격적이 좀 난맥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수비도 문제지만 공격이 어느 정도 풀리면은 수비력이 뭐 똑같은 값이라 하더라도 도움 받거든요. 상대도 아무래도 수비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극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인천도 인천 팬들 굉장히 깝깝할 것 같습니다. 안데르슨 감독이 전술적으로나 혹은 선수 교체를 통해서 어떤 그 변수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좀 어둡다. 안데르슨 감독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름이 오기 전에 그 팀을 떠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 특히 이렇게 하위권 팀들일수록 외국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고요. 또 이 겨울에 영입한 선수들 가운데 주력으로 투입되는 선수들이 팀에 빨리 적응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인천이 이게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 팀 어떤 훈련 방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감독이 전술적으로 선수들에게 주입한 어떤 그런 전술적인 방향의 문제인지 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지는 것도 지는 거지만 뭐 경남이 뭐 부진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약간 승점 많이 놓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모들을 경기 중에 분위기를 바꾼다거나 몇몇 선수들이 개인 기량을 통해서 어떤 해결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이는 반면에 인천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굉장히 좀 암울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뭐 아까 제가 다음 주 일정이 인천이 이제 울산하고 그 다음 주 서울하고 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그 뒤로도 성남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남도 남길 감독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성남 같은 팀은 특히 인천 만나면 잡으려고 나오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인천의 앞길은 굉장히 좀 어둡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측이란 건 늘 어렵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게다가 지금 3월, 4월 달은 ACL 나가고 있는 팀들이 뭐 부상자라든가 아니면 체력적인 문제라든가 스케줄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뭐 급락할 수도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계산해 볼 것은 많습니다만 다음 주 울산 말고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ACL 나가는 팀들을 또 안 만나기 때문에
좀 일정 관리에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전북 얘기를 조금 더 얹어 보자면, 뭐 제가 중계 중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모라이스 감독이 굉장히 안전주의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북하면 닭공이고, 뭐 이기고 있을 때에도 혹은 지고 있을 때는 더더욱 공격수를 때로 투입을 해서 끝까지, 특히 홈에서는 막 밀어붙이고 막 계속 슈팅 때리고 이런 모습 보였었는데, 그런 모습이 좀 사라진 거는 좀 아쉬워요. 뭐 팀을 위해서는 그 저는 절대 틀린 선택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제3의 팬으로서, 그러니까 이 전북의 팬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K리그에 저 정도의 스쿼드를 갖고 저 정도의 돈을 쓰고 이러는 어떤 그 팀이 공격 축구를 견지하는 게 K리그에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게 없어진 건 좀 아쉽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더 그런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북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 좀 아쉬움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오늘 인천 경기에서는 사실 뭐 잠그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더라도 전북이 실점은커녕 더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아무튼 모라이스 감독도 새롭게 부임한 첫 시즌이고 한국 축구에 대한 파악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은 분명 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K리그 뭐 오늘도 좀 이래저래 재밌는 결과들이 있었고, 내일도 아주 흥미로운 매치업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올 시즌 예년에 비해서 꾸준히 그래도 관중 수나 아니면은 뭐 이 생중계의 실시간 동시 접촉자 숫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재밌는 승부들이 이어진다면은 올해는 여름이 와도 K리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 중에는 또 ACL 경기들이 다, 그러니까 다음 주 4경기가 다, 그리고 그 다음 주 4경기 다 8경기 연속 한일전이거든요. ACL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고요. ACL도 아프리카 중계권 있고 중계 계속 할 거니까 많이 아프리카로 건너와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K리그 ACL 또 EPL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